이들이 누구이냐,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언론의 분석도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을 배제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두 분이 문재인 정권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거론됐었어요. 조국 장관 전에 김호수 장관 간다. 김호수가 장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지난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핵심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물러날 경우 김호수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윤 검찰국장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장을 했습니다. 당시 상관, 직속 상관이 바로 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친밀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과 친밀한 두 명이 공교로운 시점에 친히 나서서 윤석열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 장관님, 이거 그냥 법무부에서 알아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혹시 윗선, 혹시 위에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저런 인연 때문에. 아니, 문제가 크죠. 위하고 상의를 했어도 문제가 있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완전히 무슨 개인 비서진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한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피의자의 가족으로서. 그런데 만약에 알지 못했다라면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검찰 개혁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권력으로부터의 수사권의 엄정한 독립과 중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개입을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성으로 얘기한 조국 장관의 1차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본인이 데리고 있는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했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본인의 검찰 개혁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차관하고 검찰국장 인사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하겠구나라고 믿어주죠. 진정성의 바로미터는 이 두 분을 인사조치 하느냐 안 하느냐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개입하지 않는 건데 자기가 장관으로 오자마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개입하는 사람을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사조치를 하는 걸 보인다면 정말 검찰개혁 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답변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검찰개혁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두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이럴 때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여권의 핵심 실세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국회의원이 청와대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화를 했잖아요. 하필이면 전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에 대해서 좀 조작하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그때도 전화 받았다라는 것도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전화 받았는 건 인정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권 다른 데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늘 조국 장관 주변에는 이렇게 권력 실세들이, 핵심 실세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해명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해명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였다. 자,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금 김호수 차관은 얘기하죠. 총장을 제치고 수사하자라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 장관께 보고하지 않았고
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잘 돼도 안 돼도 부담, 정말 가시방석,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김호수 차관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을 땡땡땡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 말씀하지 마세요. 예, 땡땡땡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국 장관님이 이 서울법대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집권 그 플랜이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속으로 좀, 야, 도대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찰 수사 무슨 위법성이 있습니까? 물론 의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다 뭐라 얘기가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정점이 있는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수사를 꾸리자라고 하고 나아가서 취임 일성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전 정권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 국무회의나 뭐 이런 데서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간 다음에 그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이었던 이 그 노태강 그 국장한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됐죠? 줄줄이 다 직권남용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오버랩 되고 있는데 아마 김호수 차관도 아차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쓸 것 같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뭐 연판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